현 세대를 살아가는 생물 중 최상위 포식자는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 바로 도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구부릴 수 있어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아주 높은 지능으로 언어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그간 지구를 지배했던 포식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비록 자연 앞에선 조그마한 인간에 불과할지라도 문명이 생긴 고작 몇천 년 동안 인류가 걸어올 행보를 본다면 과연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최상위 포식자라 불릴만 한 거죠. 하지만 찬란한 인류 문명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간중간에 어두운 그림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작은 그림자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피와 사륙이 난무하는 전쟁까지 말이에요. 네, 지난 영상에서는 이 어두운 그림자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인권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사상이 침해되던 시기에 행해졌던 사형과 고문에 관해 다뤄보았어요. 전쟁만큼 서로 죽고 죽이지는 않더라도 잔인하기로는 악마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이에 더해 인간의 고문은 엽기적이기까지 했는데요. 19세기 인도에서는 사람을 대포에 넣어서 쏘는 대포 형벌이 존재하기도 했으며 프랑스에선 뜨거운 삶은 계란을 겨드랑이에 끼워 고문하는 방법도 있었다고요. 하여튼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최악의 형벌 몇 개를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끔찍하고 잔인했던 과거의 사형과 고문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문은 스파키즘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이 고문은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에 의해 처음 전해졌으며 인간의 상상력과 야만성을 엿볼 수 있는 형벌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벌레가 살을 파먹게 하는 고문이에요. 먼저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는 작은 보트에 죄수를 눕힌 다음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죄수에게 꿀과 우유를 섞은 혼합액을 먹이죠. 언제까지? 배가 터질 때까지. 죄수가 이를 거부한다면 눈을 갈대로 찌르거나 다른 고문을 통해서라도 억지로 먹였습니다. 또한 이 혼합액을 온몸에 뿌렸고요. 이후 보트의 윗부분을 작은 판자로 덮습니다. 그렇게 보트를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강가에 떠내려 보내거나 연못에 둥둥 띄워놓았죠. 이게 뭐가 고문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 고문의 핵심은 벌레가 살을 파먹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트를 띄우면 꿀과 우유의 냄새에 끌려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이 사형수의 몸에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럼 그 벌레들은 사형수의 몸에서 꿀과 우유를 포함해 살을 조금씩 파먹게 되는 거죠. 게다가 사형수는 묶여있기 때문에 용변을 보트 안에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배 터지도록 먹인 우유는 설사를 유발했고 이렇게 발생한 용변은 다른 해충들을 더 불러 모으고 알을 깔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형수의 몸 안에서 구더기들이 자라나 살을 파먹고 돌아다니게 되고요. 며칠 동안의 가려움증에 지친 죄수는 점점 체력이 바닥나 입과 코로 들어오려는 벌레들에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씩 구더기들에게 속살을 뜯겨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더욱 끔찍한 점은 고문관들이 정기적으로 죄인에게 꿀과 우유를 먹여주었기에 길게는 보름 이상 생존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죠. 만약 죄수가 죽지 않고 운 좋게 살기라도 하면 하형을 진행해서라도 생명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고문은 굶주린 쥐입니다. 앞서 다룬 스파키즘은 벌레들의 습성을 이용하는 고문이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쥐의 습성을 이용한 고문입니다. 17세기 유럽에서 행해지던 방법인데 쥐가 사람을 파먹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고문도 음식으로 쥐를 유도하는 건가? 그건 또 아닙니다. 좀 더 근원적인 생명체의 본능을 이용했죠.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죄수를 케이지 같은 사형대에 눕힙니다. 이후 며칠 동안 굶긴 쥐를 죄수의 배 위에 놓았죠. 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말이에요. 그리고 숯불이나 불이 붙은 장작을 케이지의 윗부분에 올려놓으면 형이 집행되는 거였어요. 쥐는 서서히 열이 올라오면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땅을 파며 탈출을 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형을 집행할 때 불을 지피면 사람 배를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파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사형수는 피부부터 내장까지 쥐에 의해 뜯기고 먹히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이 형벌을 죽지 않을 만큼만 집행한 후 겁에 질린 죄수에게 거짓 실토를 받았는 뒤 사형을 다시 진행하기도 했대요. 또 오랫동안 굶주렸던 쥐는 사람의 손 발가락이나 코를 물어 공격하는 습성을 지니기도 하기에 굶긴 쥐들을 죄인의 감옥에 풀어 고문을 하는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사형과 고문에 이용한 사례는 정말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염소를 이용한 고문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벌레와 쥐는 그렇다 쳐도 염소로 어떻게 고문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염소의 이미지가 귀여운 편이지만 사실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문에 관련된 자료 몇 가지만 찾아보더라도 염소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겁니다. 초식동물인 염소는 염분을 섭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런 습성을 이용하여 죄인의 발에 소금물을 뿌려 염소
염소가 할도록 유도하는 게 고문의 한 방법이었다고 해요. 흔히들 간지럼 고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염소가 그냥 간지럽히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엔 간지럼을 느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통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고문입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을 쥐고 있을 때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만 계속되면 살이 아파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무슨 간지럽히기만 하는데 그게 아프냐? 염소의 혓바닥이 간지럼만을 유발한 건 또 아니었어요. 염소 혓바닥에 거친 돌기가 발바닥 피부를 벗겨내기도 했거든요. 또 유럽인들은 고통을 키우기 위해 제수의 발에 작은 상처를 내고 소금물에 절이는 등 삼투 현상을 활용해 상처가 절여진 뒤 더 강한 통각을 느끼게 했습니다. 게다가 소금은 세균을 소독하는 효과도 있어서 죄인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형벌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지만 머지않아 비명을 지르게 되는 간지럼 고문. 이 고문을 한번 겪으면 평생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 걸을 때도 잘 때도 극도로 예민해졌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여러 영화들에서 목격했던 바이킹의 무용담처럼 전해지는 피해 독수리라는 고문입니다. 이 고문은 뭐랄까 10세기경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던 바이킹들의 잔혹함 그 자체를 설명해주는 느낌입니다. 그 방법이 그들의 신화에서 자세히 전해지고 있죠. 먼저 사형수를 엎드리게 한 뒤 양팔을 고정시킨 이후 등의 가죽은 물론이요 근육을 회를 뜨듯 제거해서 회와 갈비뼈를 드러나게 했어요. 이후 상처에 소금을 뿌려 소독한 뒤 갈비뼈를 척추에서 분리하고 등 뒤에 넓게 펼쳐놓았죠. 마치 인간 독수리처럼 보이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등 가죽이 뒤집힌 사람을 고기처럼 밧줄로 걸어놓았다고 해요. 사형수는 이 순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죄수가 숨을 쉴 때 폐이 부풀었다 줄어드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지죠. 이 고문과 관련해서 재밌는 점 하나는 바이킹이 전 유럽을 휩쓸고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 후대에 전해지게 된 이유에 그들의 종교가 한몫했다는 점이 있어요. 바이킹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죽어서 그들의 최고신 오딘의 궁전인 바랄라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랄라에 가는 방법은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거나 혹은 이 피해 독수리 형벌에서 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죽는 경우라고 하네요. 바이킹들은 죽어서 바랄라에 가면 매일매일 치열하게 전쟁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고 이를 큰 영광으로 여겼죠. 또한 바랄라에선 죽더라도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나서 오딘과 연회를 즐길 수 있었다고 믿었다네요. 이렇게 피해 독수리에 관한 기록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물론 학계에서는 실제로 이 형벌이 존재했고 신화 속의 내용이 사실인지는 아직까지도 논쟁거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렇게 심한 칼질을 해대는데 독수리를 만드는 동안 살아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도 형벌의 실존 여부를 떠나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탈당한 유럽인들이 바이킹의 야만적인 행위를 기록하는 이유에서든 바이킹들이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허구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든 현대의 우리는 적어도 바이킹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고문과 사형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참 엽기적이고 끔찍한 방법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례 없이 평화로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참 감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94분의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